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식 세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 정말 연일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 서비스 서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알려드리는 소식 들어보시면 이야,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또 어떤 하나의 소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북한 소식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북한에서 우리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 우리 우파 시민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지금 해킹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 해킹 주의보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외국인이 중국인이 우리 투표용지를 개표한다 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안 보고 계세요.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 안 보신 분들, 외국인이 개표한다고 이거 안 보신 분들 꼭 좀 봐주시기 바라고. 왜냐, 이렇게 미국에서 계속 우리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개표할 때 그냥 조작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아침에 올려드린 동영상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민족 최대의 경축기간으로 선포한 2월부터 4월 사이 각종 기념일에 일선 치안 담당 요원들에게 엄청난 상납 과제를 부여하면서 치안 요원들과 주민들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내심 어디까지 계속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오는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이른바 광명성절을 앞두고 각 기관과 치안조직 요원들에게 막대한 상납 과제를 부과했으며 이로 인해 안전원들의 주민 수탈이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졌다고 데일리 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월 8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의 북한 내 소식통들은 최근 사회안전성 요원들이 중앙에 바칠 상납금 규모가 커지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함정 수사를 펴며 상인들의 휘발유와 경유 등을 닥치는 대로 빼앗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북한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연료를 연유라고 부르며 지정된 거래소 외에 개인 간 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데요. 지정된 거래소에서의 연유 공급이 워낙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일부 상인들은 거래소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연유는 물론 각 기관과 기업소, 군부대 등에서 빼돌린 연유를 사서 모아놓았다가 시세가 오르면 내놓는 방식으로 몰래 연유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연유 판매상들은 지역 보위부원과 안전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고 단속을 피해 왔는데요. 안전원들은 뇌물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준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유 구매자로 위장한 미끼를 던지고 상인들이 미끼를 물면 해당 창고를 덮쳐 연유를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상인들을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민 갈취가 연유 판매상뿐만 아니라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거의 모든 주민들에게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행위, 프레임을 씌우며 확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명절 특별 공급과 상납금 과제로 발생하는 일선 공권력의 주민 갈취 심화, 과연 주민들이 어디까지 참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기차에 들어가서 검열하는 검열 완장 딱 차고 여기도 기차 들어가는데 영무원 자세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숭배하는 자들 천지로 있죠. 그러면서 그 나라 가서 살아라고 하면 절대로 가지 않고 내가 이 남조선에서 남조선 이 제국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난 북한으로는 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뻔뻔스러운 자들이 천지로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2월 16일 광명성절이라고 하는 김정일 생일, 그리고 4월 15일 김일성 생일, 이런 그 4월 말까지 최고 축제 기간으로 지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러면서 선물하고 행사 자금하고 마련해야 되니까 상납금 마구마구 갖다 바쳐. 그래서 이런 안전원들, 우리가 지금 경찰이죠. 이 경찰들에게 1인당 하나, 부서당 얼마 해서 뭔가 이 할당금을 내려다 주니까 이 사람도 할당금 채우기 위해서 뭐 수탈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함정 단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함정 단속은 불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피드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 예전에 뭐 정말 뭐 수십 년 전에는 고속도로 커브 딱 틀면은 경찰관들이 스피드건 딱 들고 있고 내리면은 뭐 면허증 뒤에다가 뭐 좀 넣어달라.
이런 참 웃지 못할 지금 생각하면 참 황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 경찰도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만약에 경찰관이 직접 나와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은 그 앞에 수백 미터 앞에다가 단속 중이라고 하는 편말을 세워놔야 됩니다. 왜? 함정 단속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은 주유소 같은 데서 기름을 불법으로 매입하고 매매하면 안 되죠.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름 판매상이 그러나 군부대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뒤로 기름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뭐 알고 지냈던 아주 고위층에 있었던 그 탈북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시면 90년대 검열을 이렇게 이제 보위부원이었는데 검열을 내려가면 탱크, 장갑차 이런 거 뚜껑 열면 연료통 뚜껑 열면 기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밑으로 찍어보면 기름이 없다 이거 물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대의 유류 저장고 들어가서 그 드럼통에 있는 거 열어보면 기름 있어요. 그런데 그 좀 짝대기 같은 걸로 깊게 찍어보면 그 밑으로 쑥 내려가면 그 밑은 물이다 이겁니다. 왜? 물보다 기름이 가벼우니까 뜨죠.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기름 다 팔아먹고 그렇지만은 뭔가 무게는 채워놓고 뚜껑 열면 있어야 되니까 물로 채워놓고 이런 일들이 90년대 비일비재하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그때 북폭하려고 했으니까 때렸으면은 전쟁 못했다. 왜? 탱크에 들어있는 게 기름이 아니고 물인데 뭐 탱크가 움직이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대 유류 저장고, 뭐 부대 유류 저장고에 있는 기름들, 저 안쪽에 있는 드럼통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다 빼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자료 거래,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는 것인데 안전원들이 마치 구매자인 것처럼 속이고 좀 뭐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 해드릴게요. 가서 잡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기름뿐만 아니고 전 영역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으니 겁이 나서 살겠습니까? 자, 그런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펼쳐지면 광범위한 불만이 형성되겠죠. 북한 정말 제가 뭐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거 내일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불만 탁 당겨주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앞날은 물론 세계 전략 환경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이번 대선 보안을 앞두고 애국 시민들의 개표 참관인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을 역으로 이용해 무차별 해킹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한 보도자료를 뿌리며 악성 코드 공격에 나섰다고 데일리 NK가 2월 8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명의로 발송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권자 개표 참관인 공개 모집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도자료 형태로 살포했는데요. 해당 메일에는 이번 대선의 개표 상황을 참관할 개표 참관인을 모집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첨부 파일로 한글 파일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분석한 결과 국내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의 문종현 시큐리티 대응센터장은 공격 기법이나 스타일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 해킹 조직 금성 121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라며 선관위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처럼 위장한 지능형 지속위협 즉 APT 공격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금성 121은 정찰천국 산하의 해킹 조직으로 통일부나 외교부, 인권단체와 언론사 등을 사칭한 메일을 보내 해당 메일의 첨부 파일에 악성 코드를 씹는 Advanced Persistent Threat, 즉 APT 공격을 전문으로 수행해 왔는데요. APT 공격에 당한 컴퓨터는 해커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정보를 유출당하거나 데이터가 파괴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 조직을 이용해 이런 공격에 나선 것은 최근 대선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며 많은 애국 시민들이 투 개표 사무원 또는 개표 참관인 신청에 나서자 이들을 저지할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수상한 이메일은 반드시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열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도 해킹 메일 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저는 올 때마다 그 경찰 관서에다가 이것을 토스해 줘서
뭐 여하튼 그 수사를 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메일이 오면 반드시 이 마우스를 대고 어디서 보냈느냐 하는 보낸 사람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 뭐 제가 이제 다음 메일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만약에 뭐 업데이트하라 이런 이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앞에 no reply 이건 뭐 그 답장 받을 수 없어요. 라고 하고는 뭐 그런 주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관리자입니다. 이러면서 보내는 이메일에 보면은 뭐 gmail이고 뭐 말도 안 되는 다음.com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다음.net인데 다음.com 이런 것들 전부 해킹 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죠. 김숙희 이런 놈들이 보내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금성 121 이것도 이제 해킹 조직인데 여기는 이제 관공서 사칭을 많이 해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무작위로 그냥 이메일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개표 참관인 선거 사무원 보조원 이거 하려고 하면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해야지 이런 거 그냥 문서 열어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오는 한글 파일, 문서 한글 파일 딱 다운받으면 거기에 열겠습니까 딱 나오죠. 그 열겠습니까 딱 누르는 순간 확 감염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다운받으시면 안 되고 또 뭐 그게 업데이트 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딱 하고 누르는 순간 큰일 납니다. 또 업데이트 하세요 하면서 여기 또 인적사항 적으세요. 또 뭐 인적사항 뭐 비밀번호 변경하세요. 비밀번호 변경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언코 이 일반인들에게는 중앙선관위에서 안 보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외국인이 우리 투표를 개표한다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좌익우파 여러분들께서 상당수가 지금 선관위 전공로에서 우리는 개표 못하겠다. 우리는 그날 쉴란다. 이러고 나니까 투표 참관 요원, 개표 참관 요원이 모자라죠. 그래서 일반인들 신청을 받는데 여기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이름, 주소, 계좌번호만 적으면 돼요. 그걸 검증도 안 해요. 이 사람이 실명인지 가명인지 검증도 못 해요. 그냥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중국인들이 마구마구 하는 겁니다. 그거 제가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 올려놨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거 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일반 국민들도 우리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도 신청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정보를 빼나가기 위해서 그 수집된 이메일을 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 놈들이 그 이메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중앙선관위에 접수한 그 이메일이 몽땅 북한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북한 이 해커 조직에게 이메일을 수집해서 주는 놈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저는 국정원이나 우리 검찰, 경찰에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절대 중앙선관위에서 보내는 이런 메일 함부로 열어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 봐주시면 야 지금 이 정말 위기구나. 왜? 미국이 또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편파 판정, 정말 이가 갈리도록 황당한 판정 이런 거 하면서 반중 정서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모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어선에다 발포한다라는 말, 자기 신념하고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왜? 반중 정서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데 이모 후보는 완전히 친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개표할 때 엉뚱하게 그냥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개표 용지 뭐 윤 후보 또는 야권 후보에 기표된 후보들 그 용지 이만큼 뭉태기로 그냥 어딘가에 버려버리고 자기 사라졌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버려버리고 자기가 가져온 가짜 이보 여기에 기표된 거 탁 집어넣어버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데일리 디펜스 봐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미국에서 어떻게 또 도와주고 있는지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인권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한 직후에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인권 문제 조사를 위해 방한한다는 소식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현 집권 세력에게 연달아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인권 활동과 탄압과 북한 인권 탄압 침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유엔 인권이사회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무려 8박 9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퀸타나 보고관이 오는 2월 15일부터 2월 23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다 라며 보고관은 한국 정부 관계자와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라며 퀸타나 보고관의 방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이 방한하는 것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 차원인데요. 외교부는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퀸타나 보고관의 방한 협조 통보를 받았고 현재 통일부와 함께 퀸타나 보고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의 방한은 2019년 이후 거의 3년 만인데요.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듣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의 인권의식과 인권활동과 탄압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해 왔던 인물로 이번 방안에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인권 탄압과 인권 탄압 방조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퀸타나 보고관은 통일부가 지난해 9월 강제 중단시킨 북한 인권백서 발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관계자들, 통일부가 사무조사라는 이름으로 법인 설립 취소와 행정조치 등의 탄압을 가했던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과 면담 일정을 잡고 전방위적인 인권탄압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그의 방안을 통해 현 정부의 인권탄압 실태 민낯이 국내외에 낱낱이 폭로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큐리티 뉴스를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 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뭐 시기가 이렇습니다. 2월 15일 날 와서 2월 23일 귀국하는데 8박 9일 아주 오랫동안 체류하죠. 그래서 뭐 박상학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만나고 통일부 관계자, 외교부 관계자 뭐 다 만나고 자기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8박 9일 빡빡하게 채우고 돌아가는데 그냥 여행하러 왔겠습니까? 보고서 적으러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엔 인권사무소에 제출할 보고서. 23일까지 하고 왔다가 가면 3월 초쯤 보고서 나오겠죠? 3월 초가 언제입니까? 대선 직전입니다. 그래서 대선 직전에 또 유엔 이름으로 또 한국 정부 세게 한 방 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뭐 Saving the ROK, 미국에서 지금 한국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 스타트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세계 최대의 시민단체죠. 휴먼 라이트 워치. 그 휴먼 라이트 워치에서 한국의 4대 정당,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상정은 그게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지도가 낮은데 어쨌든 이 한국의 4대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여기에 각각 이제 인권 문제에 관련한 답을 적어내라 이렇게 보냈는데 이걸 2월 24일 날 발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월 24일 이제 대선 열흘 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 발표하겠다. 당연히 이모 후보 같은 경우 이 휴먼 라이트 워치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답을 할 경우가 있고 또는 답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답을 안 한다는 것까지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미 의회의 톰 렌토스 위원회, 이 이제 상하원의 초당적 위원회인데 여기에서 한국 정부를 조사하겠다. 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미 의회 그리고 휴먼 라이트 워치, 유엔 인권 이사회 모든 영역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 인권 변호사가 왜 그래? 라는 것을 또 인권 변호사 아니면서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척하는 놈은 또 다 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니까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표하는 날, 개표할 때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뭉태기로 버리고 다른 데서 가져온 거 뭉태기로 집어넣고 이거 외국인들이 지금 개표 사무원으로 엄청나게 등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선관위에서는 그게 무슨 문제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됩니다. 노력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